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이 장맛비가 잠시 주춤한 가운데 수해를 입은 마을마다 복구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쑥대밭이 된 마을을 정비하고 일상을 회복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늘에서 바라본 참사 현장, 김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해 복구가 한창인 청주 오송읍의 한 마을. 마을을 가득 채웠던 물이 빠지면서 현장은 처참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제방이 터지면서 물에 잠겼던 노는 수해 열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물기가 흥건하고 주변에는 치우지 못한 냉장고와 농기계, 비닐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앙상하게 뼈대만 드러낸 비닐하우스는 농촌의 막막함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30년 뭐 이렇게 잃은 수가 없는 거지. 뚝이 터졌으니까 이랬지. 다 저수지가 됐었는데 뭐. 잔해를 정리하는 중장비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30도를 넘는 찌는 듯한 더위에도 자원봉사자들은 땅속 깊이 박힌 비닐을 꺼내며 복구에 안간힘을 씁니다. 현장에서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심각한 상황이었고 저희가 위에 있는 쓰레기랑 나머지 흙 같은 적사물들을 치워주면서 현재 열심히 정리 중인데 최악의 인명피해가 난 오송 궁평 이 지하차도 일원 상황도 갑갑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수초더미처럼 곳곳에 널린 철근을 중장비들이 쉴 새 없이 치워보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미호천경 공사 현장도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병천천이 합류하는 미호천교 주변에는 무려 7개나 되는 교량들이 몰려 있어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교통 흐름의 정체를 유발시키듯이 어떤 통순의 문제가 있어서 그 근처에 범람할 수 있는 소질이 충분히 있었겠죠. 비가 그쳤어도 수해 현장에는 그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가운데 비가 또 올 수 있다는 소식에 복구의 손길은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도내 집중호우 피해 건수가 10,000건을 넘었습니다. 도로와 하천, 산사태, 소규모 시설 등 공공시설이 1,274건에 피해액이 870억 원, 주택 등 사유시설이 9,384건에 피해액이 100억 원을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주택 피해는 파손이 49건, 침수 251건 등 모두 300건입니다. 응급 복구 대상 시설의 복구율은 공공시설이 79%, 사유시설이 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계가 진행될수록 농업 분야의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농경지를 합한 도내 피해 면적은 축구장 4,400여 개에 해당하는 3,149헥타르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축 약 20만 7천 마리가 배사했고 양 배수장 등의 수리시설 73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농기계 피해도 850여 대 6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주 오송 궁평 이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5개 기관을 이틀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압수수색에 가장 많은 수사관을 투입했는데요. 참사 당시 경찰의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 대비 활동까지 살펴봤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기 이틀 전인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각 자치단체와 경찰, 소방의 최고 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오송파출소는 평소처럼 3명이 근무했고 순찰차 한 대로 곳곳에 신고를 처리하다 참사가 일어난 궁평 2 지하차도 통제는 놓쳤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을 수사하기 위해 충북경찰의 대처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 사고 전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단계 가포 비상을 내리지 않았냐는 겁니다. 검찰은 충북경찰이 정부 지침을 무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재난 업무를 맡은 경비과에 수사력을 쏟았습니다. PC와 경찰관 휴대전화 등을 통째로 압수하고 이틀째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전자결제 시점이 참사 이후인 15일 오후에 이뤄진 점을 가장 눈여겨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 문제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일 터지고 나서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고 왔더라고. 하고 나고서 만든 게 아니구나. 확인이 된 거지, 거의.
검찰 수사본부 출범 사흘 만에 진행된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경찰 내부에선 책임 전가론 등 반발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행복청과 충북도청, 청주시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 유가족이 협의회를 구성해 공동행동에 나섭니다. 유가족들은 오늘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 창립을 선포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참사가 인재이자 중대 시민 재해라는 시각이 많지만 해당 지자체의 무책임한 모습에 절망하고 있다며 가족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동행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다음 날인 지난 16일 괴산 청천면 김영환 지사의 토지 진입로에 충청북도가 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나라장터에 발주한 것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충청북도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는 괴산 후영지구뿐만 아니라 쌍곡 2지구의 급경사지 정비 사업도 함께 입찰 공고가 이루어졌고 나흘 뒤에는 괴산의 추점지구 정비 사업에 대한 입찰도 공고하는 등 재난 대비를 위한 해당 부서의 정상적인 행정행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향후 입찰 공고가 진행될 청주 종암지구까지 이들 4개 지구는 지난 2015년 행안부 중기계획에 따라 지난해 9월 정비 사업이 확정됐다며 김 지사와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농가들은 삶의 터전인 농경지를 잃었습니다. 뒤이어 폭염까지 덮쳐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인들과 음식점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장마 기간이 길어지면서 채소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3,000원 선이던 200g 부추 한 단의 전통시장 소매 가격은 하루 만에 5,000원까지 뛰었습니다. 치솟는 가격에 상인들은 부추를 소량 묶음으로 나누어 팔고 있습니다. 3,000원씩 이렇게 갖고 와서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나눠서 1,000원씩 가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채소값은 최고 4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4kg 적상추 가격은 현재 87,000원으로 한 달 새 4.5배나 올랐고 호박은 4배, 시금치는 3배, 얼갈이 배추와 가시계통 오이도 2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상인들은 폭우와 폭염으로 인해 채소류 유통 물량마저 크게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갖고 올 데가 어디서 다 떠내려갔는데 다 놓고 이러다가 햇빛 나면 다 놓고 그러니까 밭에 물량이 없어 갖고 올 게 없지. 도매장들도 가면은 있어도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그냥 오는 게. 상차림에 채소가 꼭 들어가는 고기 전문점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영업을 이어가야 할 처지입니다. 상추는 13,000원, 15,000원 했던 거 지금 6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렇다고 주던 거 삼겹살에 상추 파절이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정부는 급한 대로 집중호우로 가격이 급등한 상추와 깻잎, 시금치, 양파 등 일부 채소류에 대해 최대 30%까지 가격 할인을 지원할 방침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시가 이번 집중호우 희생자 유족에게 최대 8,500만 원 상당을 지원합니다. 청주 시민이면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은 사망 시 최대 2천만 원, 재난지원금과 구호협회 의원금도 각각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 밖에 성금 모금액에 따라 추가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청주시는 지원 내용을 유족에게 안내했고 관내 거주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군민의 상수도 요금을 70% 감면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감면된 요금이 부과되고 이번 조치로 1억 4,700만 원 상당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는데요. 중고생 학생들이 영화 촬영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영화 제작 캠프가 마련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슛이 들어가자 배우와 스태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배우들부터 촬영과 음향, 연출까지 모두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영화 촬영을 학교에서도 동아리가 있어서 해보고 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영화에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다양한 학년들끼리 모아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좀 재밌었고. 충북교육연구정보원이 마련한 영화 제작 캠프에선 학생들이 촬영부터 연기, 연출, 시나리오 작업까지 영화 제작의 모든 과정을 직접 체험해봅니다. 촬영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연출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도내 중고등학생 42명이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참여했습니다.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랑 같이 영상을 제작하고 영화를 만든다는 게 되게 팀워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지도는 영화 제작 연구회 교사들이 맡았습니다. 영화라는 것 안에 굉장히 다양한 진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으로 자신의 진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짧지만 알찬 프로그램으로 참가 학생들은 영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꿈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걸 경험하다 보니까 더욱더 감독으로서 필요한 자질, 그런 폭넓은 시각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새롭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밖에 교육연구정보원의 AI와 함께하는 가족 캠프와 충북진로교육원의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체험 등 방학 중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최근 고품질 커피를 간편히 즐길 수 있는 캡슐 커피 머신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가격만큼이나 품질과 성능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 소비자의 꼼꼼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고품질의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캡슐 커피 머신. 이제 하루에 커피를 자주 마시다 보니까 계속 카페에 가서 먹는 것보다 더 저렴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밖에 나가지 않아도 돼서 편리해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사무실 사람들이 한 6명 정도 되거든요. 6분 정도 되는데 커피숍에 가면은 한 15,000원 이상이 돼요. 근데 이제 캡슐 커피 한 잔씩 먹으면은 몇천 원 안 하기 때문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거든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주요 브랜드 캡슐 커피 머신 10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제품마다 성능, 품질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먼저 에스프레소 한 잔을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제품별로 최대 1.7배 차이가 났습니다. 네스카페 돌체 구스토가 50초로 가장 짧았고 1, 2 제품이 83초로 가장 길었습니다. 커피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추출량의 균일성은 최대 17% 차이가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 한 잔을 내릴 때 온도 편차는 제품마다 최대 5도나 차이가 났습니다. 커피 머신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도 네스카페 돌체 구스토가 가장 컸고 1, 2 제품의 소음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 캡슐 제품 간의 카페인 함량은 최대 2.5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액의 알루미늄 용출량은 1리터당 평균 0.07mg으로 유럽 식품안전청의 60kg 성인 기준 1일 섭취 허용량인 8.6mg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안전했습니다. 한편 10개 제품 중 가장 비싼 제품은 네스프레소로 가장 저렴한 제품에 비해 2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등 지역 업체들의 수재민 돕기에 수재의연금품 기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리드산업개발 주식회사 김세진 대표는 청주시를 방문해 수재민의 재기를 위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수재의연금품 5천만 원 상당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수재의연금품은 수재민들의 생활용품 제공에 쓰이게 됩니다. 지역 건설사인 두진건설과 산보종합건설이 수재의연금 1,000만 원 상당을 각각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두 회사 관계자는 CJB를 방문해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 공공시설과 주택 등 피해를 입은 곳이 만여 곳에 달하고 농경지 피해도 엄청나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절망에 빠진 수재민들이 하루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공동모금회와 재해구호협회 계좌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 중에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희망을 되찾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가 어제 충주의 수소산업 현장을 찾아 업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충주시는 브리핑에서 그린 수소산업 규제 자유특구 등 대표 사업과 앵커 기업인 현대모비스 등 관련 기업 현황을 설명하고 중부 내륙권 최고의 청정 수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충북은 올해 하반기 산업부의 수소 특화단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충주시와 음성군, 청주시 등 3개 지자체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한 남성이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형사팀과 순찰차 5대가 출동해 해당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응급 입원 조치를 했으며 추후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